날 자세히 봐요. 어머나, 정말 영감님이시네. 옛날 옛적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깊은 산골 마을에 한 쌍의 노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쪼그랑 할아버지와 꼬부랑 할머니였죠. 할아버지는 허리가 구부정하게 굽어서 쪼그랑 할아버지라고 불렸고 할머니는 걸을 때마다 꼬부랑 꼬부랑해서 꼬부랑 할머니라고 불렸어요. 나이가 얼마나 많은지 정확히는 아무도 몰랐지만 두 분 다 흰머리가 눈처럼 하얗고 주름이 가득했답니다. 하지만 두 분은 나이가 많아도 부지런했어요. 할아버지는 매일 산에 올라가 약초를 캐왔고 할머니는 집에서 밭일을 하며 살았죠. 돈이 많지는 않았지만 두 분은 늘 웃으며 살았어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면서 말이에요.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아침 일찍 일어나 할머니가 싸준 주먹밥을 허리춤에 차고 지팡이를 짚으며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할멈 다녀오겠소. 여보 조심히 다녀오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할머니는 언제나처럼 대문 앞까지 나와 할아버지를 배웅했어요. 산길은 험했지만 할아버지는 익숙한 발걸음으로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숲속에는 온갖 새들이 지저귀고 다람쥐들이 나무를 오르내리고 나비들이 꽃 사이를 날아다녔어요. 아, 오늘도 참 좋은 날씨로구나. 할아버지는 여기저기서 약초를 캐며 광주리에 담았어요. 도라지도 캐고 더덕도 캐고 그렇게 한참을 다녔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새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짹짹, 짹짹. 그런데 보통 새 소리와는 달랐어요. 뭔가 도움을 청하는 것 같은 슬픈 소리였죠. 응, 새가 우는구나. 근데 소리가 좀 이상한데? 할아버지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어요. 덤불 속을 헤치고 들어가니 아니나 다를까. 파란 깃털을 가진 예쁜 새 한 마리가 사냥꾼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 있었어요. 새는 그물에 걸린 날개를 퍼덕였지만 빠져나올 수는 없었답니다. 아이고 불쌍한 것. 어디 그물에 걸렸구나. 할아버지는 허리를 굽혀 조심조심 그물을 풀어주기 시작했어요. 나이가 많아서 손이 떨렸지만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그물코를 풀어주었죠. 잠깐만 기다려라. 다칠라 조심해야지. 으차 으차. 한참 만에 그물이 다 풀렸어요. 자, 이제 됐다. 파랑새야, 이제 날아가도 좋아. 파랑새는 할아버지 손바닥에서 잠시 쉬다가 할아버지를 빤히 쳐다보았어요. 그 눈빛이 뭔가 고맙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짹짹, 짹짹. 그리고는 하늘 높이 날아올라 사라졌답니다. 잘 가거라, 파랑새야. 조심해서 가고. 할아버지는 흐뭇한 마음으로 다시 약초 캐는 일을 계속했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할아버지는 광주리 가득 약초를 담아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할멈 다녀왔소. 어서 오세요, 여보. 오늘은 약초를 많이 캐셨네요. 할머니는 저녁밥을 차려놓고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분은 소박한 저녁을 먹으면서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오늘 산에서 그물에 걸린 파랑새를 구해줬소. 어머, 그러셨어요? 당신은 참 마음씨가 고우셔. 뭐, 그냥 불쌍해서 그랬지. 저도 날아가고 싶었을 테니까. 두 분은 그렇게 평범하지만 따뜻한 하루를 보냈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할아버지는 또다시 산으로 약초를 캐러 갔어요. 늘 하던 일이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도 어디선가 새 소리가 들렸어요. 짹짹, 짹짹. 응, 또 새 소리가 나네. 할아버지가 주위를 둘러보니 저번에 구해줬던 바로 그 파랑새가 나뭇가지에 앉아 있었어요. 내가 그때 그 파랑새구나. 파랑새는 할아버지를 보자 반갑게 날갯짓을 했어요. 그리고는 사람 목소리로 말을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저예요. 지난번에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나, 새가 말을 하다니.
네, 저는 보통 새가 아니랍니다. 할아버지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요. 저를 따라오세요. 할아버지는 신기하고 궁금한 마음에 파랑새를 따라가기로 했어요. 파랑새는 앞장서서 날아갔고 할아버지는 뒤를 따라갔어요. 처음에는 평소에 다니던 익숙한 길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더 깊숙이 들어갈수록 할아버지도 처음 보는 곳이었답니다. 파랑새야, 우리 어디로 가는 거냐? 조금만 더 가시면 됩니다, 할아버지. 곧 도착해요. 할아버지는 나이가 많아 숨이 차올랐지만 지팡이를 짚고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따라갔어요. 길은 점점 더 험해졌어요. 돌부리도 많고 나무뿌리도 튀어나와 있었죠. 아이고, 다리야. 힘들구나. 그래도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파랑새가 자기를 어딘가 특별한 곳으로 데려가는 것 같았거든요. 한참을 걸어갔을까요? 갑자기 앞이 확 트이면서 아름다운 공터가 나타났어요.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쏟아지고 꽃들이 만발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는 어머, 저게 뭐지? 맑고 투명한 샘물이 퐁퐁 솟아나고 있었어요. 물은 수정처럼 맑았고 햇빛에 반짝반짝 빛났어요. 물소리도 아름다웠죠. 할아버지, 바로 이 샘물이에요. 파랑새가 샘물 옆에 내려앉으며 말했어요. 이 물은 아주 특별한 샘물이랍니다. 할아버지께 드리고 싶어서 모셔왔어요. 고맙구나, 파랑새야. 그런데 이 물이 뭐가 특별한 거냐? 한번 드셔보세요. 그럼 아실 거예요. 할아버지는 샘물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마침 산을 오르느라 목이 바짝 말라 있었거든요. 그래, 한번 마셔볼까? 물도 참 맑아 보이는구나. 할아버지는 두 손으로 물을 떠서 입에 가져갔어요. 호로록 호로록. 아, 시원하다. 이렇게 맛있는 물은 처음이구나. 물은 정말 달고 시원했어요. 한여름에 먹는 우물물보다 더 시원하고 봄날 아침 이슬보다 더 달았어요. 할아버지는 물을 한 모금, 두 모금, 세 모금 마셨어요. 그러자 이상한 기운이 온몸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한데? 할아버지는 온몸에 힘이 솟는 걸 느꼈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무거웠던 다리가 가벼워지고 아팠던 허리도 펴지고 뿌연 눈도 맑아졌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할아버지는 샘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물에 비친 얼굴은 젊은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주름진 얼굴이 매끈해졌고 하얀 머리카락은 검은색으로 변했어요. 굽었던 허리도 쭉 펴져서 키도 커 보였죠. 헉, 내가 젊어졌다. 할아버지는 자기 손을 이리저리 뒤집어 보고 얼굴도 만져보고 팔도 굽혔다 폈다 해봤어요. 정말로 젊어진 게 맞았어요. 마치 20살 젊은이가 된 것 같았답니다. 파랑새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 샘물은 마시면 젊어지는 신비한 물이랍니다. 할아버지께서 저를 구해주신 은혜를 갚고 싶어서 모셔온 거예요. 할아버지는 너무 기쁘고 신기해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정말 고맙다, 파랑새야. 이런 큰 선물을 주다니. 천만에요,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착한 마음이 이런 복을 가져온 거예요. 파랑새는 할아버지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날아갔어요. 할아버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산을 내려왔어요. 아까와는 달리 전혀 힘들지 않았답니다. 허허, 정말 신기하구나. 할멈이 보면 얼마나 놀랄까? 할아버지는 빨리 집에 가서 할머니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할아버지가 집에 도착했어요. 할멈, 나왔소. 할머니는 마당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어 대문 쪽을 보니 젊은 사내가 서 있는 거예요. 누구세요? 우리 영감은 안 계시는데요. 할머니는 낯선 젊은이가 집에 들어오자 당황했어요. 할멈, 나요, 나. 영감이란 말이요. 뭐라고요? 영감님이라고요? 아니, 어떻게.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자세히 보라고 했어요.
날 자세히 봐요. 내 목소리 들어보고. 정말 나요. 할머니는 젊은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러고 보니 눈매가 영감님과 똑같고 목소리도 영감님 목소리였어요. 어머나, 정말 영감님이시네. 어떻게 이렇게 젊어지셨어요?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아버지는 파랑새를 만난 이야기부터 깊은 산속으로 간 이야기, 그리고 신비한 샘물을 마신 이야기까지 모두 들려주었답니다. 정말이에요? 그런 샘물이 있다니. 그러게 말이요. 나도 처음엔 믿어지지 않았소. 하지만 이렇게 젊어졌으니 사실이 아니겠소? 할머니는 신기해하면서도 기뻐했어요. 영감님 정말 잘 됐어요. 이제 힘든 일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바로 옆집에 사는 욕심쟁이 할아버지였죠.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마침 담장 너머를 지나가다가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게 된 거예요. 뭐라고? 젊어지는 샘물이라고. 욕심쟁이 할아버지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이 할아버지는 평소에도 욕심이 많기로 유명했어요. 남의 것도 탐내고 자기 것은 절대 안 나눠주고 그런 사람이었죠. 저 영감도 젊어졌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 있어? 나도 당장 가서 그 샘물을 마셔야겠어.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집으로 달려가서 바구니를 챙겼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산으로 올라갔어요. 젊어지는 샘물, 젊어지는 샘물. 어디 있을까? 하지만 산은 넓고 길은 많았어요.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죠.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며 샘물을 찾아다녔어요. 아이고 다리야. 근데 꼭 찾아야 해. 젊어지려면 한참을 헤맸을까요? 갑자기 앞이 트이더니 아름다운 공터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 맑은 샘물이 콸콸 솟아나고 있었죠. 찾았다. 바로 이거야. 젊어지는 샘물.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샘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생각했어요. 옆집 영감은 조금만 마셔서 20살쯤 됐다고 했지. 나는 더 많이 마셔서 10살로 돌아가야겠어. 그럼 더 오래 젊게 살 수 있잖아.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샘물을 벌컥벌컥 마시기 시작했어요. 한 모금, 두 모금, 세 모금, 네 모금, 다섯 모금. 계속 마셨어요. 시원해. 더 마셔야지.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물을 너무 많이 마신 거예요. 욕심쟁이 할아버지의 몸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주름이 펴지고 머리카락이 검어졌어요. 여기까지는 좋았죠. 그런데 계속 젊어졌어요. 20살이 되고 15살이 되고 10살이 되고 뭔가 이상한데? 5살이 되고 3살이 되고 그리고 마침내 응애 갓난아기가 되어버렸어요.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너무 욕심을 부려서 아기가 되어버린 거랍니다. 아기는 샘물 옆에서 울고 또 울었어요. 응애eng. 한편 착한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함께 샘물을 찾아 산으로 올라갔어요. 할멈, 내가 젊어진 샘물을 당신도 마셔야 하지 않겠소? 그래야지요, 영감님. 저도 젊어져서 영감님과 함께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젊어진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샘물로 안내했어요. 이번에는 길을 알고 있으니 훨씬 쉬웠죠. 샘물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응애eng. 어디선가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저기 웬 아기가 울고 있어요. 할머니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샘물 옆에 조그만 아기가 울고 있었거든요. 아이고, 이 깊은 산속에 아기가 웬일이람. 누가 버린 건가? 할머니는 얼른 아기를 안아 올렸어요. 아가야, 울지 마. 괜찮아. 할머니가 아기를 달래자 아기는 울음을 그쳤어요. 할아버지는 아기를 자세히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이 아기 옆집 욕심쟁이 영감님 아닌가? 자세히 보니 아기의 얼굴이 옆집 할아버지와 똑같이 생겼어요. 아무래도 욕심을 부려서 너무 많이 마신 것 같구려. 어머나, 그럼 어떡해요? 할 수 없지. 우리가 데려다 키워야겠어. 할머니는 아기를 품에 안은 채 샘물 앞에 섰어요. 자, 이제 나도 한번 마셔볼까? 할머니는 욕심쟁이 할아버지의 일을 보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되겠구나. 조금만 마셔야지. 할머니는 딱 3모금만 마셨어요. 호로록, 호로록, 호로록. 할머니의 몸에도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주름진 얼굴이 매끈해지고 하얀 머리카락이 까만색으로 변했어요. 굽었던 허리도 펴지고 목소리도 맑아졌죠. 어머, 나도 젊어졌어요. 할머니는 20살 처녀가 되었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보고 감탄했어요. 어머, 우리 할멈이 이렇게 고운 색시가 되었구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젊었을 때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 같았거든요. 젊어진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아기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두 분은 젊은 부부가 되었고 아기도 생겼으니 정말 새로운 가족이 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여보, 이제 우리 힘이 세니까 밭일도 쉽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소. 그리고 이 아기를 잘 키워야지. 두 사람은 정성껏 아기를 돌봤어요.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재워주고 아기가 자라는 걸 지켜봤죠. 예전에는 늙어서 힘들었지만 이제는 젊으니까 아기를 키우는 것도 즐거웠어요. 아기는 무럭무럭 자라서 건강한 아이가 되었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